아이패드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패드는 필요 없는데 한 번쯤은 사서 가지고 놀아보고 싶은 물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종류별로 5번은 넘게 바꿔본 저의 개인적 경험담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누군가는 아이패드가 굳이 필요 없겠네 라면서 치료가 될 수 있고, 아니야 역시 난 아이패드가 필요해 라면서 구매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북도 있고 아이폰도 있는데 굳이 아이패드까지 필요할까? 흔히 애플 제품들은 감성의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감성의 영역이 아예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실용성의 영역을 아예 따지진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성의 영역에만 몰빵하게 되면 흔히 보는 넷플릭스, 유튜브, 머신으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패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패드만이 할 수 있는 애매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맥북과 아이패드를 다 써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맥북을 대체할 수 없고 맥북 역시 아이패드를 대체하긴 어려워요. 아이패드는 맥북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편집 툴만 보더라도 아이패드에서의 편집과 맥북에서의 편집은 편의성이나 결과물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대로 맥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패드는 할 수 있기도 해요. 저의 경우는 굿노트 어플을 통한 필기, 기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아이패드로 독서를 하거나 전공 서적들을 아이패드 하나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문제집들을 아이패드 하나로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아이패드를 쓴다는 소식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맥북에는 없는 애플 펜슬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이패드, 애플 펜슬의 조합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맥북이나 아이폰으로도 책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전공 서적을 파일로 만들어서 열람은 할 수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할 수 있다는 것과 편의성이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아이패드는 이 애매모호한 듯 아닌 듯한 포지션을 잘 파고든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쁘게 생겼다는 감성도 한몫 차지할 테고요. 두 번째 경험담은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앞전에 굿노트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굿노트가 단순히 필기나 기록을 디지털로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고 보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면 뭐가 좋냐? 개인적 경험으로는 종이책이나 종이 노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종이 노트에 사각사각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종이 노트를 대체하려고 아이패드 미니를 샀지만 종이 노트만의 감성을 잃기 어려워서 결국은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단점은 내가 어디에 언제 뭘 썼는지 찾기 어렵다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아이패드 굿노트에 남겨뒀던 기록들은 금방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때 수정이 너무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가 펜슬을 출시한 이유가 이런 아날로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유저들을 흡수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저는 둘 다 쓰게 됐지만요. 저의 경우는 무거운 전공 서적이나 두꺼운 문제집이 필요 없어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 편리함을 절반 정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서의 데이터화가 필요한 분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열람과 수정이 필요한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아이패드 모델만 선택한다면 장점을 200%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았다, 내 미디어 머신. 컨텐츠 보기에는 이 정도가 딱이야. 맥북 16인치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패드가 오든 이 맥북보다 가볍고 편리하게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건 변함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TV보다는 작은 모니터를 연결해서 짭텐바이미를 만들거나 아예 스탠바이미를 사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다른 태블릿으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아이패드를 직접 써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애매한 중간 사이즈로 콘텐츠를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더 보태보자면 아이패드 미니는 지하철로 이동할 때도 보기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외에 다른 모델들은 집에서만 쓴다면 맥북보다는 편리하고 아이폰보다는 넓은 화면으로 시원하게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겠죠. 감성의 영역으로만 사면 넷플릭스, 유튜브 머신으로 전락하긴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 머신으로 잘들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 착 감기고 화면은 시원하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살펴보시면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활동들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컨텐츠 머신만 보시고 100만원 가까이 하는 아이패드 구매를 합리화하진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꽤나 높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한테 바로 아이패드가 주어진다면 이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들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사서 뽕 뽑으면 좋으니까요. 누가 아이패드 왜 샀냐고 물어보면 이 3가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나중에 맥북을 좀 더 가벼운 걸로 바꾼다면 아이패드를 큰 걸 한번 또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는 또 미니에서 프로로 바꾼 이유 영상을 남겨볼게요. 혹시나 아이패드 구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주절주절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한 것들 안에서 답변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